지난 일요일 민주당은 쇄신 의총을 열었지만 알맹이는 없고 뒷말만 무성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총에서 윤리 제소,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을 결의문에 담으려 했으나 당대표가 나서서 이를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보조를 맞춰 민주당 철험의 멤버들은 진보라고 도덕성 내세울 필요 있나, 도덕성 따지다 당한다는 궤변으로 김남국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치의 기본인 도덕성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옳은 말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강성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탈당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짓말 프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액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고 변명을 했는데 언론 분석에 따르면 상임위 도중 5일 동안 거래 규모만 2,4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지지자들의 문자에 일일이 복당한다고 답장을 해서 처음부터 당 지도부와 짜고 친 탈당 쇼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해명과는 달리 유동성 공급자인 LP 역할을 해서 30억 원 규모의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사전에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서니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때 나라가 반으로 분열되다 못해 많은 국민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린 것처럼 거대 야당의 반성을 망각한 정치가 국민들께 극혐의 대상이 될까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고 무성의할 수 있는 이유는 팬덤을 위한 팬덤의 정치에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고 하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는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제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당도 진상규명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코인게이트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지난 열흘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의혹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거짓말과 수술을 걷어내야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고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노비 의혹에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특보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가 국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진상규명 TF가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100% 만족할 만한 대답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방사선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병원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노인복지요양중앙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방통위 양모 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지지를 받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망국적인 탈원전 때는 양재천 국장, 신내린 서기관, 주걸레 과장 등으로 온갖 무리수를 두더니 방송 장악 때는 미치겠네 국장입니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파문은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조작 정권의 숱한 국가권력 농단 사례로 점 하나 더 찍었습니다. 이래도 5년 성취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이래도 방송 정상화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내 돈 내고 영화 보겠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남국 탈당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며 항변하던 김남국 의원이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본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할 민주당 의총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도망치듯 탈당을 하였습니다. 낱낱이 소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한없이 느리더니 탈당 결정은 놀랄 만큼 신속했습니다. 허위 보도, 정치 탄압, 법적 책임 운운하고선 정작 당이 요구한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은 채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잠시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을 떠날 때 아마 대표로부터 다시 복당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떠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고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견강부회식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부터 돈봉투 사태에 이르기까지 또한 김남국 코인 게이트까지 모두 적반하장식으로 남탓만 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나가서 이젠 발생하지도 않은
김용민 의원의 탄압이 예상된다라는 이 자복성 발언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 터뜨릴 거다. 저도 좀 이따 터질 것 같은데 아마 파렴치한으로 몰 것 같으니 그리 알고 계시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무엇이 불안했는지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자신의 파렴치한 이 행위를 예고나 하는 듯 미리 김빼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진상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탈당은 자유의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즉각 탈당계를 접수하더니 국민 앞에 약속했던 추가 조사도 반나절 만에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의심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의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보이는데 진즉 자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김남국은 민주당의 이 결의문 발표에도 이름 석자가 빠졌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당 불가의 문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남국은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지면 슬그머니 다시 뒷문으로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듯이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수많은 위장 탈당 역사가 이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고 또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돈봉투 사태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한 이미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에 수단으로 이용됐던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했다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거신고와 투기 의혹으로 탈당된 김홍걸 의원, 이스타항공 비리로 탈당했다가 실형을 받고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는 자유의사로 들어올 때는 선당 후사라는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도둑 복당의 산 증인들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뒷북 사과 몇 마디 말로 국민을 달랠 것이 아니라 위장 탈당의 역사를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범을 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남국은 2020년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위직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은 연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남국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검찰이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말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해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는 이 북한으로부터 시행되는 이런 이 공격을, 해킹 공격을 8번을 받고 7번이 침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차례 보안 점검을 실시하자고 했으나 선관위는 무슨 연유였는지 중립성이니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그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의심되는 해킹은 괜찮고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점검을 거부한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고위직의 자녀들, 특히 채용 문제가 거론되고
국민들의 보안점검 요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보안점검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 자료 외에 어떤 밝히지 못할 자료를 보관했기에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이 해킹 여부 점검을 갖다 거부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관이든 법원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